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9일 뉴스플러스 한미 정상회담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한미 관세 협상, 한미 정상회담으로 그간 얽혀있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양국 정상이 회담을 마치고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는데요.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국 간의 협력 내용들도 다수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조선산업 협력 확대를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삼아 양국 간 투자 펀드 조율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현장에 나가 있는 유호선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유호선 기자. 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경주 박물관에서 87분간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2시간 넘게 협상했던 워싱턴 회담보다 이 만남 시간은 줄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대미 투자와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고 조선 협력도 적극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조선 협력 강화를 통해 경주를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직접 협상해서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벌어진 양국 간 인식 차이를 좁혀가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대통령 발언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미국의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아주 오래된 한미 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미국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 그리고 한미 간의 진정한 동맹 더 확대 강화하기를 기대합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남 시도는 한반도 평화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직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내심의 뜻을 수용하지 못해 불발됐으나 이 제안이 씨앗이 돼 한반도의 거대한 평화의 물결을 만드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가지고 대통령의 활동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낙관적인 시각을 내비쳤긴 한데요.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며 해소되지 않은 먹구름이 있지만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미 양국이 오랫동안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만큼 앞으로도 훌륭한 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위해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언급도 나왔는데요.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이제는 선박을 건조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한 조건이 되었고 필라델피아에 아주 좋은 조선소를 또 인수하셨고 이제는 다시 우리 한국과 미국이 다시 조선을 함께 이끌어 나가면서 짧은 시간 내에 세계의 유수한 순위를 점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가 한창인 상황에 대해 우리 정부 인사들을 보며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잘 안다며 굉장히 터프한 협상가였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미 투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 등 그동안 첨예한 쟁점으로 꼽혀온 사안들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 모두 특별한 발언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저녁 6시 30분에 에이펙 리더스 실무협의 만찬에 참석한 뒤 내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에이펙 현장에서 한국경제TV 유호성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위비 증액을 확실히 할 것이라며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허가해달라는 요청인데 받아들여질 경우 방위 산업 발전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고영욱 기자. 먼저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경주 박물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한국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쪽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동해, 서해의 해역 방어에 활용하면 미군의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원자력 발전과 같은 비군사적 용도의 원자력 이용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초 오는 2035년 한미 원자력 협정 만료를 앞두고 시작된 개정 논의에서는 20% 미만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까지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은 원자력을 이용해 이동하는 잠수함으로 핵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네,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기술은 갖고 있는 건가요? 만약 갖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까?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원자력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려면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제한을 풀어야 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농축우라늄을 해외에서 사오고 또 미국에 사와야 되는데 그걸 군사적으로 활용하려면은 미국의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으로 사용하려면 허용을 해줘야 돼요. 농축 및 재처리 시설만 있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거는 건설을 오래 걸리니까 하루빨리 조속하게 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협력을 요청한 거죠. 핵 추진 잠수함은 디젤 잠수함과 작전 능력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40일 정도에 한 번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해 이때 적에게 위치가 노출되는데 핵 추진 잠수함은 이론상 무제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 자망 속도도 디젤은 시속 20노트인데 비해 핵 추진 잠수함은 25노트로 더 빠릅니다. 현재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5개국입니다. 20% 미만 수준의 우라늄 농축과 군사적 사용이 허용될 경우 프랑스 바라쿠다급 잠수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핵 추진 잠수함의 건조 여부는 전체 잠수함 세일즈에도 큰 차이가 나는 만큼 잠수함 브랜드 가치도 높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네, 한미는 오늘 첨단 분야에 대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AI를 비롯해 차세대 통신과 바이오, 양자와 우주 등 신흥 기술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한미 기술 동맹으로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이 국내 기업에 어떤 기회를 가져올지 산업부 김대현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한국과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뜻밖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 속내가 뭘까요? 네, 표면적으로는 한미가 AI를 비롯한 6G와 양자 등 이런 신흥 기술 분야에서 주도권을 함께 확보하겠다는 목적이긴 한데요. 사실상 중국의 기술 굴기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AI와 우주, 로봇,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전반에서 기술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지를 위협할 정도인데요. 미국이 첨단 기술 분야를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차세대 산업으로 꼽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H20 등 첨단 AI 칩의 중국 반입을 금지를 했고요. 미국산 소프트웨어 기반 제품의 수출 제한도 검토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컸습니다. 이번 한미동맹은 미국이 주요 우방국과 과학기술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영국과도 같은 내용의 협정을 맺었습니다.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과 같은 동맹국들과의 상호적 파트너십을 추진함으로써 미국의 기술적 리더십을 재정의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하겠다는 구상인 겁니까? 네, AI와 함께 6G, 바이오, 양자, 우주 이렇게 5가지 분야인데요. 내용상 AI 응용과 혁신 가속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 크게 2갈래로 나뉘고 있습니다. 우선 한미가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함께 개발하는 게 핵심이고요. AI 전 분야에 걸친 기술 수출을 위해 협력을 하고 아시아 등 영내 국가들과 공동 AI 생태계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신흥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기초 연구와 인력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인 양국의 투자 규모나 시기는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아직은 한미가 경제와 안보, 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는 보이는데요. 내년 워싱턴 DC에서 한미 과학기술 공동위원회를 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 수석은 한미 간 AI 연구개발과 AI 풀스택 수출 협력은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 업종으로 묶이는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었죠. 실제로 양자 컴퓨터나 6G와 같은 신기술 분야에서 어떤 기업들이 현재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신흥 기술인 만큼 아직 연구개발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는 2030년에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 연산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보다 수십조 배까지 성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졌고요. 6G는 5G 다음 세대죠. 최대 1테라 bps 속도인데 기존 5G보다 50배가 빠릅니다. 업계에서는 6G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양자 기술이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과 LG, 통신 3사가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올해부터 6G 기술 표준화 작업이 시작된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최근 삼성전자는 6G AI 기반 네트워크 기술 개발을 위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기반 무선 접속망 기술이 향후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봤는데요. LG전자와 KT도 지난해 6G 연구 개발에 이어서 오늘 양자 인터넷 통신 분야까지 협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자와 6G는 미래 게임 체인저 시장인데요. 한미 동맹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도 APEC 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경주로 총 출동했습니다. 총수들은 조금 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한미 협력 지원 사격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듣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네, 정상회담 후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주재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과 정기선 HD 현대 회장 등 마스가의 주역들과 최윤봉 고려아연 회장, 장인하 포스코 회장도 포함됐습니다. 미국 측에선 방산과 소재기업 대표들을 비롯해 이날 한국에 7조 원 투자를 발표한 맷 가먼 아마존 웹서비스 대표가 참석합니다. 이날 오전 아마존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 7곳은 향후 5년간 한국에 총 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이번 투자로 경기 일대의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전기차 공장, 반도체 후공정 설비 확충 등을 추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 테이블에도 AI와 조선 등 우리의 주력 산업 대표들이 참석한 만큼 추가 협력 방안이 기대됩니다. 특히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경주 일정을 마친 뒤 내일 서울에서 젠슨왕 엔비디아 CEO와 만찬 회동을 할 예정입니다. 젠슨왕은 미국 현지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한국과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기뻐할 만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요. 삼성, 현대차와의 AI 반도체 칩 공급 신규 계약을 APEC 기간 공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APEC CEO 서밋이 열리고 있는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구글이 10년 넘게 탐내온 우리 고정밀 지도의 반출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될 전망입니다. 일반 지도보다 수십 배는 더 정밀한 정보를 달라면서 그 정보를 담을 데이터 센터는 국내에 짓지 않겠다는 구글의 모순적인 대처에 대해 지금이라도 지도 반출 규정을 마련해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국내 기업이 출시한 증강현실 내비게이션입니다. 카메라로 주변을 스캔하면 내가 있는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목적지까지 경로를 표시해줍니다.
기존 방식처럼 지도상에서 길을 안내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직접 길을 띄워줘 내 위치뿐만 아니라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더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지도에 현실 공간을 기계의 눈으로 기록하는 매핑 기술이 접목되면 이렇듯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장소가 어디든 직접 가지 않고도 지형 지물까지 자세하게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지도 데이터는 각종 미래 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꼽힙니다.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십수년째 반출을 요구해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간정보 산업 관련된 스마트 시티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도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일대 25,000도로는 세부 서비스를 탑재하기가 한계가 있죠. 하지만 50m 거리가 1cm로 표시될 만큼 정밀한 지도를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 정부의 데이터 센터 설치 제한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상업 위성 정보나 SNS, 교통, 물류 정보와 결합하게 되면 교란행위나 테러 행위에 활용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위기 시 서비스 차단, 축소 등의 대응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반출을 요청드린 지도는 1대 5,000 축적도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국가 기본도라고 설명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민감한 보안 시설들을 다 가림막 처리하고 한국 지역의 좌표 설정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볼 수 없도록. 이런 구글의 지도 반출 신청에 대한 정부의 결정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애플도 12월 우리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글의 지도를 넘기면 애플에게까지 넘어가는 건 사실상 시간 문제. 그렇게 되면 아무리 네이버나 카카오라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업의 규모가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구조로 갈 게 보인다. 지적재산권을 어떤 식으로 부여할지, 그걸로부터 창출되는 수익을 어떻게 배분할지, 국내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세금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 전문가들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요구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지도 반출 관련 명확한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지난 7월 생보사 2곳을 편입한 우리금융그룹이 사상 처음으로 분기순이익 1조 원을 넘겼습니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임종용 회장의 연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금융이 3분기 당기순이익 1조 2,444억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큰 폭의 실적 개선을 이뤄낸 건 임종용 회장이 추진한 생보사 M&A 효과가 컸습니다. 지난 7월 자회사 편입을 완료한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실적이 처음으로 반영됐고 인수 과정에서 발생한 염가 매수 차익도 순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3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보통주 자본 비율은 12.92%를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과 M&A 자본 부담 등에도 전분기 대비 약 10bp 개선을 이뤄낸 겁니다. 우리금융은 중장기 목표인 13% 조기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온 만큼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속도감 있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임종용 회장의 연임이 가능할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임 회장은 취임 이후 증권, 보험사 인수 등 굵직한 M&A를 통해 비은행 부문을 강화하며 그룹의 수익성과 체질 개선을 동시에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금융의 은행 의존도는 80% 초반으로 낮아지며 그룹의 포트폴리오 다변화 성과가 뚜렷해졌습니다. 우리금융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는 지난 28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경영 승계 절차를 공식 개시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연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기다리며 뉴스플러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